과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손흥민보다 더 나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 이 주제가 매우 화제입니다. 2023년 발롱도르 시상식 결과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살라가 손흥민보다 더 훌륭한 선수라는 몇몇 축구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모하메드 살라가 발롱도르 1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발롱도르를 수상한 리오넬 메시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멱살잡고 우승시키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없었으며, 지난 시즌 앨런 시어러의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인 34골을 2골 차로 뒤집어버리며 22-23 시즌 38경기에서 36골을 넣어버리며 정신나간 득점기계의 면모를 보여준 엘링 홀란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이강인의 절친한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가 차지했는데요. 음바페는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만나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탈인간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발롱도르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4위에서 10위까지의 순위는 트래블을 달성한 맨시티 선수들이 대부분 주축을 이루었는데요. 이슈의 주인공인 모하메드 살라가 11위에 오른 것에 많은 축구팬들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라의 리버풀은 지난 시즌 챔스에도 진출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우승을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이번 시즌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발롱도르 30인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한 반면 살라는 1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여론이 폭발해버린 이 이슈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면서 처음부터 해리케인을 내보내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리빌딩하려 했다는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대해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발롱도르 순위에 대해 대부분의 팬들은 이견이 없었지만 단 한 명의 선수 모하메드 살라만은 달랐습니다. 1, 2, 3위를 차지한 메시, 홀란드, 음바페는 이미 인간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지난 시즌과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카타르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홀란드는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음바페는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에서 결승전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위상이 또 하나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가레스 베일을 뛰어넘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시즌 최소한 발롱도르 30인 후보에 손흥민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은퇴 시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에 기재될 기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이번 시즌 발롱도르 11위를 차지한 살라보다 손흥민이 못한 선수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몇몇 축구팬들은 물론 살라 또한 손흥민의 버금가는 훌륭한 선수이다. 살라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수차례 달성했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심지어 토트넘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달성해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라는 국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대표에서의 우승을 제외하면 사실상 축구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우승은 다 경험한 선수가 맞다. 비록 손흥민이 살라에 비해 이렇다 할 우승컵을 들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축구팬들이 살라를 손흥민보다 높게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커리어를 제외하고 순수한 실력만을 놓고 봤을 때 이야기는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일단 그 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살라는 한때 유럽 절대 최강이라 불리던 사디오 마네, 호베르투 피르미누와 삼각편대를 이루었다. 살라 자체가 뛰어나기도 했지만 마네와 피르미누와의 연계는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 이후 반다이크라는 메시의 발롱도르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수비수가 리버풀에 추가되며 살라는 든든한 후방 지원과 공격 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손흥민의 케이스를 주목해보자. 소위 말하는 데스크라인이 절정의 기량을 나타내던 시절에도 아쉽게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실패했고 결승전 부진의 원인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듯 해리케인이 주목받았다. 이후 해리케인을 제외한 델레 알리, 에릭센 같은 선수들의 부진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 페리시치 같은 신규 영입생들은 손흥민과 불화를 만들어내기만 바빴다. 이 상황에 결정적인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테 감독까지 부임하며 온갖 지원을 받으며 플레이했던 살라와는 다르게 손흥민은 오히려 주변 상황을 자신이 개척해야 했고, 지원은커녕 콘테 감독의 어이없는 미드필더 기용으로 인해 수비에 체력을 갉아먹히고 공격 상황에서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손흥민에게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무리뉴가 부임했던 그 짧은 시절일 뿐이며,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나라와 명장병 걸린 것 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전술을 구사하던 콘테는 손흥민을 부진에 빠뜨리며 결국 경질당했고, 토트넘이 한 시즌에만 3명의 감독을 만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살라는 자신이 실수하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수비에는 반다이크라는 괴물이 지키고 있었고, 손흥민의 경우엔 다이어와 산체스가 뒤를 받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말하겠지만
손흥민의 뒤에는 무려 에릭 다이어가 있었다. 그렇기에 손흥민은 앞라인에서 더욱 절실하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페리시치까지 동선이 겹치는 플레이를 반복하며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간 플레이를 하기는커녕 자신이 소년가장이 되는 역할을 계속해온 것이다. 살라가 높은 우승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과 수준이 비슷한 선수들과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 살라가 절대로 나쁜 선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번 시즌 득점 랭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손흥민의 10라운드까지의 8골을 모두 온필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살라는 페널티킥 득점을 3골 기록하고 있다. 물론 페널티킥도 실력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다만 살라는 이번 시즌에도 페널티킥 3개를 동료들로부터 지원받은 것이고, 손흥민은 말도 안 되는 부진을 겪는 히샬리송을 위해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이동하면서까지 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독일 레버쿠젠에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의 이적설이 나돌던 15-16 시즌에 리버풀이 손흥정 감독과 손흥민에게 직접 찾아가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을 만큼 진심을 보여줬지만, 주전 활약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토트넘으로 이적한 스토리는 매우 유명한 일화이다. 지금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만약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면 지금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선수는 살라가 아니라 손흥민이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나 많은 축구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1순위 선수는 사실 해리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었다는 보도를 내보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해당 보도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계획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다음의 분석들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직후 해리케인을 매각한 것을 납득하게 해주는데,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는 경우 상대 수비수들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나들면서 일자로 구축된 수비 라인의 균열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플레이는 발이 느린 해리케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전술이며, 해리케인은 타켓형, 포처형 스트라이커로 자신에게 전달되는 공을 득점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특화된 유형의 선수이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팀이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매우 선호하며, 이런 전술에서는 손흥민 같은 공격수가 상대의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우겨넣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게 되면 수비와 미드필더진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게 되고, 손흥민이 만들어낸 이 공간을 제임스 매디슨이 헤집고 다니는 것이다. 손흥민은 이런 전술에 매우 특화되어 있으며,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전 세계 어느 리그를 봐도 손흥민급의 라인 브레이킹을 보여주는 선수는 매우 드물다. 포스테코글루는 심지어 해리케인의 매각설이 한창 뜨겁던 시절에도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물으면 항상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으며, 해리케인이 진짜 이적하게 되면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뒷배에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는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라는 새로운 시각의 보도를 내보내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토트넘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